부산 지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양산 부산대병원이 입원 환자의 퇴원과 전원에 나서는 등 지역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16억 원이 투입됐지만 수입 목재 사용과 부실 제작 논란 끝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제 거북선이 철거됩니다. 거제시는 이달 말까지 시예산 2천만 원을 들여 방치된 거북선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의령군에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의령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과 막말을 한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과 오민자 군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삼복 가운데 첫 번째에 드는 복날인 초복입니다. 마산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19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제외되지만 실제 전원이나 퇴원이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는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에선 입원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13일 총파업에 보건의료노조 부산지부도 참여하는데요. 아무래도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보니 그에 맞춰 대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원 측은 병동 자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환자가 퇴원이나 전원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 전원이나 퇴원은 10일부터 파업 전날인 1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일단 퇴원할 수도 있고요. 양산 부산대병원 협력병원이 900여 곳에 달하는데 이들 병원으로 전원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파업이 끝났을 때 다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가겠다고 요청하면 전원 조처됩니다. 그런데 환자 중에는 중증 환자나 고위험 산모, 신생아 중환자 등 고위험 환자들도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병동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번 총파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총파업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 5천여 명이 참여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전국에서 145개 병원이 참여했는데 경남에선 경상국립대병원과 마산의료원 등 10곳, 부산에선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17곳입니다. 노조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 협의 여부에 따라 파업의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지역 의료계의 긴장감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제 짝퉁 거북선이 철거됐습니다. 거제시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예산 2천만 원을 들여 거북선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재 부분은 불에 태우고 고철은 고물상으로 갈 예정입니다. 거제 거북선은 지난 2011년 6월 16억 원이 투입돼 100톤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체 80%가 수입 목재로 만들어진 데다 부실하게 제작되는 등 논란으로 방치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수공사 등 관리비만 1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러 번의 입찰 끝에 개인에게 인수될 예정이었지만 인수 포기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결국 거제시는 거북선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의령군 지부가 반말과 막말을 일삼는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과 오민자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11일 의령군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과 오 의원이 군 담당 과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고압적이고 비인권적인 갑질 행태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막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자 항의 방문을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환경과 직원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초라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 40억 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 공개 비판을 쏟아냈던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도의회에서 사과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11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뒤 도의원들에게 전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도 소통과 협치를 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교육감이나 이를 심히 의결하는 의원님들이나 교육청과 도의회가 하나의 뜻을 모아 경남의 발전을 함께 이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과 협치로 도민을 위해 함께 나갈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서희봉 도의원이 지난달 본회의에서의 교육감 발언과 관련한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박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을 두고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갔다는 등 도의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박 교육감은 김진부 의장과 박병영 교육위원장을 만나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더위. 복날의 복은 엎드릴 복자로 사계절을 오행설로 봤을 때 가을의 서늘한 금의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화의 기운을 두려워해 납작 엎드려 감춘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복날은 서늘한 기운도 맥을 못 추릴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복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일부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18세기 이전에는 왕과 양반들의 소유였을 만큼 귀했던 얼음을 하사할 정도면 무더위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은 햇볕이 뜨거운 여름에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해야 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고기나 생선을 푹 끓인 탕 종류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고기라고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명절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단백질이라고 보충할 수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이 개거든요. 이 세시풍 속에서 나왔던 시절 음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워낙에 어떤 영양 실조가 심한 사회였고, 그런 데서 최소한의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때는 이거는 꼭 먹어라,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고 봐야 돼요. 소고기, 닭고기가 귀했던 시절에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보신탕을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견주들이 많아지고 문화적인 인식도 바뀌면서 주로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은 찹쌀에 인삼, 마늘, 대추와 밤 등 몸에 좋은 재료와 함께 닭을 푹 고아서 만든 음식.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큰 여름, 몸 안과 밖의 온도차가 크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기력을 잃고 병을 얻기 쉬운데요.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 따뜻한 기운을 내장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 체력 보충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삼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드는 복날인 초복입니다. 벌써 30년째 복날만 되면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더위도 싹 잊어진다고 합니다. 온정이 넘치는 현장을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참 이 더운데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문고 회원님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열정, 그리고 사랑, 응원하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옛날에 다 모시고 이걸 했는데 지금은 배달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국회의원입니다.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9만 톤 규모의 양파를 수입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김태호 국회의원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양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때마다 조율 관세로 양파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그 원인인 만큼 최소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국회의원입니다. 조혜진 국회의원이 경남도와 함께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녹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과 관련 업무 및 운영 예산의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치 및 운영,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조 의원은 개정안이 조기 통과되고 내년 국가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이 담기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입니다. 거제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33억 8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거제고 다목적 강당과 시청각실 중축, 중곡촌의 보행로 포장, 삼용초 진입로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 등 3개 사업에 사용됩니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이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꾸준히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성산구 강기훈 국회의원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현장 지원을 근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 전담 인력 겸업 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 강화와 중대 환자 안전사고 시 현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